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은 챕터 9장 노동시장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3절에 고용주에 의한 차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우리가 노동시장 차별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차별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고용주가 차별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동료가 차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고객이 차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 주체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눠서 볼게요. 자, 우선 3절 한번 보시면은요. 자, 고용주에 의한 차별 이렇게 있습니다. 고용주에 의한 차별 이렇게 있어요. 자, 고용주가 이제 차별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노동시장에 두 종류의 근로자, 흑인 근로자와 백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백인 근로자가 있고 흑인 근로자가 있어요. 자, 두 종류의 근로자는 각각 몇 명 고용할지 결정하는 완전 경쟁 기업을 생각해 봅니다. 노동시장에 이제 기업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흑인 근로자와 백인 근로자는 생산에 있어서 완전 대체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근로자는 뭐 여러 가지 생산성이나 모든 측면에서 네, 완전 대체제 관계라고 합시다. 완전 대체제 대체 관계. 뭐 사람이니까 대체제라고 하긴 그렇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근로자를 10명 채용하면 백인 10명, 흑인 0명 하던지 생산량은 아니면은 이렇게 A 생산 방식이 백인을 10명, 흑인 0명을 하던지 백인과 흑인을 5명 채용하던지 백인은 10명, 백인은 0명, 흑인 10명 이렇게 하던지 이렇게 투입이 이렇게 달라질 때 생산량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완전 대체 관계라는 것을 생산 함수에 반영을 하게 되면 자, Q는 F 해가지고요. 노동자 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는 2라고 돼 있으니까 2라고 합시다. 2 이렇게 있어요. 몇 명을 고용하냐. 근데 이 2가 전체 총 고용량인데 흑인과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인의 근로자, 흑인의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자, 요 Q가 뭐라고요? Q는 기업의 산출량이고 산출량, 생산량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고용된 백인의 숫자, 백인 근로자 수, 네, 이렇게 있고요. 자, 요거는 흑인 근로자 수, 이렇게 있습니다. 흑인 근로자 수, 네,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자, 기업의 산출량은 근로자의 인종과 상관없이 지금 완전 대체 관계라는 게 바로 인종과 상관없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거기 보시면은 오직 전체 근로자의 숫자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인 50명과 흑인 50명을 채용하던 백인만 100명을 채용하던 생산량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결과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 생산되는 산출량, 그래서 요거 산출량 이거에서 한계 생산이죠. MP2 이렇게요. MP2 이거는 거기 보시면 고용자를 한 명 추가합니다. 그랬을 때 산출량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게 한계 생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백인을 고용하던 흑인을 고용하던 동일하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흑인과 백인은 생산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계 생산 백인과 한계 생산 흑인과 요게 고용이 생산성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두 집단 간의 경제적 상태에 차이가 생긴다면 결코 숙련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뜻이 뭐야 이게? 자, 백인과 흑인의 한계 생산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지금 숙련도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금이 원래는 한계 생산이 똑같으니까 원래 요거에 기반했을 때는 임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백인의 임금과 한계 생산 역설에 따르면 흑인의 임금은 같아지는 게 정상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장 참가자들의 차별적인 행동 때문에 발생한 거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게 동일해야 되니까 얘네들도 같아져야 돼요. 같아져야 돼. 그래서 만약에 같지 않다면 if not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차별과 같은 다른 요인이 발생해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해하시겠죠? 자,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생산 과정에서 자본의 역할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고용주의 편견을 고려하기 앞서서 기업이 차별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고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수평축에 이제 고용이 있어요. 흑인이니까 흑인의 고용 이렇게 있고 흑인의 임금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고용주의 편견을 분석하기 앞서 기업이 차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용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차별이 없을 때, 차별이 없는 경우,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별이 없는 경우에 인종차별하지 않는 이 기업은 흑인과 백인의 근로자를 한 단위 고용할 때마다 각각 일정한 투입 가격을 지불합니다. 임금이 지금 일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W, 블랙 임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집단 근로자들은 모두 동일한 가치의 한계 생산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기업은 인건비가 보다 저렴한 집단을 이용합니다. 흑인이 더 싸면 흑인을 채용하고 백인이 싸면 백인을 채용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흑인 근로자의 시장 임금이 백인 근로자의 시장 임금보다 낮다면 생산성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 생산 가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VMP E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임금은 W, 블랙 해서 이렇게 스타만큼 주고요. 고용은 이만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차별이 없으면 지금 똑같은 임금을 주면서 흑인 또는 백인을 이렇게 누구를 채용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결정된 흑인 임금이 시장에서 결정된 백인 임금보다 낮다고 가정하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차별이 없는 경우에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원래는 임금이 같아져야 되잖아. 근데 거기 보시면 흑인의 임금이 백인의 임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낮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차별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기업은 흑인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흑인만 다 채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흑인만 채용을 하게 될 거예요. 흑인만 채용을 하고요. 채용하고 자, 얼마나 채용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서 채용이 결정된다니까.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흑인의 임금과 그리고 흑인의 한계 생산 가치 MPE 블랙이라 할게요. 여기에서 고용 수준은 결정됩니다. 고용 수준은 결정.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윤극대화 조건이 거기 19-2에 나와 있고요. 임금을 차별하지 않는 기업은 이만큼까지 흑인을 채용하게 돼요. 이해 가시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차별이 없는 기업인데 만약에 차별이 있는 기업 한번 볼게요. 차별이 있는 기업. 자, 차별이 있는 기업은요. 자, 고용주는 흑인 임금이 WB가 아니라 WB에다가 고용주가 인식하는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WB에다가 1 플러스 D 이만큼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D가 뭐라고요? 차별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차별계수.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랑 뭐를 비교합니까? 라고 하면요. 원래 백인의 임금이 흑인의 임금보다 더 비싸다고 원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고용주가 편견이 들어간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뭐랑 뭐를 비교하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와 얘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래서 고용주는 효용을 반영한 비용. 그래서 고용주가 인식하는 아니면 효용을
여기서는 비효용이죠. 효용을 반영한 임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임금과 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백인의 임금을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백인의 임금보다도 훨씬 더 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연두 색깔 같이 되면 흑인만 고용하고요. 흑인만 고용하고 자, 부등호가 반대가 됐다고 합시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흑인에 대해서 이제 효용을 반영한 임금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백인이 더 싼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백인만 고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거기까지. 자, 여기서 식 위에 나와 있는 요 식 나타내는 것은 베커의 고용주에 의한 차별 모형의 주요 시사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완전 대체 관계일 경우에 기업의 노동 구성이 서로 분리되는 특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분리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흑인만 채용하거나 백인만 채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두 종류 백인 근로자들만 고용하는 기업과 흑인 근로자들만 고용하는 기업으로 분리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흑인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백인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기업이 어떤 인종의 근로자들로 구성되는가는 고용주의 차별계수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네요. 자, 여기서 편견이 적인 근로자는 차별계수가 작기 때문에 자, D 값에 따라 달라져요. D가 작을수록 편견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차별계수가 편견이 작은 거예요. 편견이 적어 흑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기업이 되고 이렇게요. 만약에 이게 D가 클수록 이때는 편견이 커요. 편견이 커서 이때는 백인 기업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편견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백인 기업의 고용량 결정, 흑인 기업의 고용량 결정이 그림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병치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이쪽은 이제 고용이야, 고용. 여기도 고용인데 여기가 이제 백인 기업이야, 백인 기업. 그리고 여기는 이제 흑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흑인 기업. 이렇게요. 여기 고용 이렇게 있고요. 거기 보시면 한계 생산의 가치는 그냥 동일하다고 할게요. 원래 능력이 이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계 생산의 가치가 동일해요. 능력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완전 대체 관계라는 것이죠. 자, 여기 임금을 놓을게요. 임금을 놓습니다. 자, 다음에 앞에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시죠. 자, 그림 거기 보시면 백인 기업은 근로자 임금이 한계 생산물의 가치와 같아지는 지점. 그쵸. 요거랑 똑같아. W가 한계 생산 가치와 같아질 때까지 고용을 하고요. 백인의 임금이 흑인 임금보다 높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지금 현재 백인의 임금이 점점점점 이렇게요. 흑인의 임금은 원래 요만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백인의 임금이 흑인의 임금보다 지금 현재 높은 상황이죠. 자, 이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백인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백인 기업은 요만큼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은 이만큼, 흑인 기업은 요만큼 고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흑인을 상당히 싫어하는 고용주는 전체 직원을 백인으로 고용할 뿐만 아니라 백인을 고용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용된 백인 근로자의 숫자도 상대적으로 낮다. 자, 다시요. 편견이 커요. D가 커. 이렇게 되면은 백인 기업이 됩니다. 근데 백인한테는 지금
높은 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고용도 이렇게 좁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적은 고용. 그래서 적은 고용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지금 안 그래도 백인이 임금이 비싼데 근데 어이구 이게 편견이 싫어 나는 흑인 안 써 이렇게 되니까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흑인 기업에서는요 너무 적은 수의 근로자가 고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왜냐면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기업은 여기까지 거기 보시면 근로자를 채용해야 바람직하게 되는 건데 자, 이스타 여기에서는 흑인 근로자의 실제 임금과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동일하다. 이게 이제 사실은 최적 상황이 되는 거죠. 한계 생산 가치와 여기 임금이 똑같은 거죠. 다시 정리하면 흑인의 임금과 VMPE가 똑같아지는 지금 최적 상황이 달성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자, 그런데 차별 계수가 D0인 기업은 흑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용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요. 흑인에 대해서 1 플러스 D0만큼 이렇게 되니까 돈을 더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채용을 더 여기까지 많이 해야 되는데 더 적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요. 최적 수준에서 이탈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별 계수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은 흑인 근로자들만 고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차별 계수가 별로 크진 않아서 그래서 여기 백인의 임금보다는 싸게 먹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기업은 맨 마지막 째줄에 흑인 근로자 한 명을 효용을 반영한 가격이 한계 생산물의 가치와 같아지는 그런 지점까지 흑인을 고용하게 돼요. 그래서 뭐 요점이 되는 거야, 요점. 그래서 여기까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별 계수가 만약에 더 큰 기업이면 여기까지 차별 계수가 더 클수록 여기 보시면 W, B 해서 1 플러스 D, 1 이렇게 해요. 그럼 요거랑 같아지면 고용은 이렇게 더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차별 계수에 따라서 지금 여기 D가 클수록 차별 계수가 클수록 차별 계수 D가 커질수록 이렇게 클수록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다 적은 수의 흑인 근로자를 보다 적은 수의 흑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흑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고용주들은 흑인 근로자 고용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적은 수의 흑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비효용을 최소화한다. 나름 비효용을 최소화하지만 바람직한 최적 고용 수보다는 이렇게 이탈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수준에서 이탈되는 거죠. 지금 1, 2 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게 뭐예요? 최적 수준에서 이탈되는 거야. 이탈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비효율성의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차별과 이윤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차별이 있을 때 기업의 이윤은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윤 극대화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림 9-3에 베커 이론의 근본적인 시사점이 여기 제시가 돼 있어요. 차별에는 경제적 실익이 없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게리 베커의 시사점은 차별, 혼자 착각을 해요. 그 자기 혼자 손해야. 차별의 경제적 실익은 없다. 실익은 없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차별해봤자 자기한테 남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백인 기업의 이윤을 생각해보자. 기업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화이트만큼 근로자를 좀 적게 고용합니다. 서로 다른 측면에서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백인 기업 경우 볼게요. 백인 기업. 자, 백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백인만 채용하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편견을 가진 고용주는 더 낮은 임금으로 동일한 숫자의 흑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었는데 고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더 낮은 임금으로 흑인 동일한 수의 흑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데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흑인과 백인은 완전 대체적 관계야. 그러니까 생산성이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 기업은 더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생산량을 산출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포기하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백인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 숫자는 잘못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더 낮은 임금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그걸 못했고요. 고용량도 잘못했습니다. 바람직한 수보다 과소 고용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조금 더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더 많은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고용을 줄이게 돼서 거기 보시면 잘못된 숫자이다. 차별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더 많은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부터 원래 임금이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만큼까지 채용을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적절한 수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탓에 백인 기업의 이윤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소 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윤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 또한 흑인 기업도 차별하는 경우에 이윤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차별하는 흑인 기업 또한 흑인 근로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너무 적은 그래서 여기 흑인 기업들도 편견이 있으면 너무 적은 근로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이윤의 일부를 포기한다. 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잖아.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이윤 극대화가 달성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백인 기업뿐만 아니라 흑인 기업도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별이 있는 경우야.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게 되면은 차별로 인해서 편견이죠. 차별로 인해 이윤 극대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충족하지 못한다. 충족하지 못해. 자, 여러분, 이윤 극대화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아, 그렇지. 그러니까 더 최적 고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이윤 크기로 직접 나타내려고 합니다. 9-4에는 차별계수와 기업의 이윤과의 관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윤이 가장 높은 기업은 차별계수가 빵. 자, 여기서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기 차별계수야. 차별계수 D라고 할게요. D. 여기 이제 이윤을 나타낸 거예요. 이윤을 달러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만약에 차별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차별이 전혀 없어요. 여기가 빵이면 그때 이윤이 여기가 맥스 이렇게 될 거야. 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차별이 있어. 차별 계수가 점차 증가합니다. 자, 위에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이윤이 가장 높은 기업은 차별 계수가 0. 여기 차별 계수가 빵인 경우에요. 계수가 D가 빵인 경우 이윤은 극대화돼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은 기업은 흑인의 근로자들만 거기 그 흑인을 맥스로 고용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이윤 극대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흑인의 노동자를 이걸로 최적 고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네. 자, 근데 만약에 거기 보시면 차별 계수가 적은 양수인 기업은 여전히 모든 인력을 흑인으로 채용을 하긴 하지만 최적보다 적은 수의 흑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윤 자체가 점차 이렇게 하락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차별 계수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D가 커질수록 아직까지는
이윤이 감소하는 거죠. 이윤이 감소하고 여전히 흑인 기업이에요. 여전히 흑인 기업으로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요. 흑인 기업인데 임금을 많이 준다고 생각해서 최적 수준의 고용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편견의 강도가 일정한 경계점, 차별계수가 여기까지 되는 이렇게 해서요. 밑에 보면 W 이렇게 했어요. 거기까지 넘어서게 되면 흑인을 고용함에 따르는 효용의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해서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른쪽은 백인 기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는 지금 흑인 기업이 상태가 돼 있는 것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백인 기업으로 휙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이윤은 극적으로 W 화이트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거기 보시면 이렇게 이윤 나와 있죠. 이윤, 백인의 이윤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뿅 떨어졌다가 그 다음 이제 백인들만 고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인들만 고용한 수준이 유지되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 기업은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차별 계수가 이 상황에 되면 여기 차별 계수가 DW보다 이상인 경우 이 기업은 이제 흑인 기업에서요 백인 기업으로 전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고 백인 기업으로 되는 거예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백인 기업이 돼요. 백인 기업이 이쪽으로 백인 기업으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인 기업들은 그 차별 계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수의 백인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백인들로만 구성된 모든 기업의 이유는 동일하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백인들로만 구성된 기업이고요. 백인 기업이라고 한 거예요. 백인들로만 구성된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으로 이유는 모두 동일. 얼마로? 백인 기업만 채용한 여기 파이 W로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고용주의 기호적 차별을 다루는 베커의 모형은 차별에는 경제적 이득이 없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별하는 기업은 두 부분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면 차별을 했잖아요. 그럼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두 부분에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데, 자,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인종이 잘못됐고, 우선 요거요. 더 낮은 임금으로 동일한 수의 흑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인종에 대한 이게 잘못 선택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의 숫자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소고용되는 거야. 그래서 근로자의 숫자가 잘못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죠? 이와 같은 고용 결정 때문에 기업이 이윤 최대화의 고용 수준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결론이 갖는 시사점은 상당히 넓게 적용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인종적 편견이 고용주에 의한 것이라면, 그래서 시사점 한번 볼게요. 시사점. 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보시면 인종의 편견이 고용주에 의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고용주에 의한 인종 편견, 인종 차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것이라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전제까지 있어야 돼요. 기업 간의 경쟁을 우리가 허용하면, 경쟁은 소수자 집단에 크게 도움이 된다. 소수자들로 구성된, 여기서 흑인이죠. 집단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들의 자유로운 진입, 퇴출에 따라서 완전 경쟁 기업들은 초과 이윤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 이윤을 더 얻을 수 있는데 진입과 퇴출에 따른 경쟁이라는 게 그거죠. 진입과 퇴출에 의한 네, 거기 보시면은 초과 이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맥스로 하게 되면 초과 이윤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고용주가 편견이 있어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최적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비용을 직접 더 지불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차별을 하지 않는 기업이 종국적으로 그 산업의 다른 모든 기업들, 차별이 있는 기업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기만 손해야. 그래서 초과 이윤은 제로이므로 만일 차별이 있게 되면, 차별이 존재 시 예, 그 기업들은 어떻게 된다? 거기 마지막 세 번째 줄 나와 있듯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고용주의 차별은 시들어진다. 예, 망해. 그러니까 다른 차별이 없는 기업이 효율적으로 생산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기업은 망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과 요거 내용을 잘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한 차별과 관련된 균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별과 관련해서 여기다 지울게요. 차별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살펴보는 게, 차별해봤자 남는 게 없어, 이거예요. 자,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균형은 어떻게 달성되니? 그걸 한번 볼게요. 노동시장에서 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시장의 균형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효용을 반영한 노동의 가격과 그것의 실제 가격을 비교한 식에 따르면, 효용을 반영한의 그겁니다. 자, 하나의 기업은 흑인 기업이거나 또는 백인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효용을 반영한 거니까 흑인에서 효용을 반영한 흑인에 지급하는 임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백인에게 지급하는 임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요. 뭐라고 읽어요? 효용을 반영한 노동의 가격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여기선 비효용이죠. 효용을 반영한 거기 보시면 노동의 가격, 임금이죠. 노동의 가격과,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차별 계수가 작은 기업은 앞에 본 것처럼 D가 작을수록 흑인 기업이 되고요. D가 클수록 백인 기업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흑인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대요. 자, 이거를 선택해 가지고 흑인 노동자들의 자들의 수요 곡선을 도출하게 됩니다. 어떻게 도출하나 볼게요. 그냥 흑인의 임금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모든 고용주들이 흑인을 차별해서 그에 따라 모든 기업의 차별 계수는 양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가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D는 0보다 크다. 정실인사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자, 흑인의 임금이 백인의 임금을 초과해서 흑인, 백인의 임금 비율 1보다 큰 경우. 우리 오른쪽에 그림을 살짝 한번 볼까요? 자, 이게 흑인에 대한 고용이야. 흑인에 대한 고용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게 흑인에 대한 임금인데 우리 상대적인 임금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흑인과 백인에 대한 이렇게 상대 임금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거기 보시면 1이다 라고 하면 1 기준이 있잖아요. 1이야. 1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이면은 이건 흑인과 백인의 임금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다시요. 왼쪽으로 가보시면 두 번째 달라. 흑인의 임금이 백인의 임금을 초과해서 흑인, 백인의 임금 비율이 요거보다 큰 경우, 크니까 1보다 큰 경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고용주도 흑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심지어 흑인을 가장 덜 싫어하는, 따라서 차별 계수가 작은 고용주들도 흑인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튼 흑인을 고용하는 실제 비용이 백인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높게 되면 흑인을 고용하는 데 드는 효용을 반영한 가격은 훨씬 더 높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지금 흑인에 대한 임금이 백인에 대한 임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1보다 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흑인 근로자는 아예 채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흑인 근로자 채용은 빵 이렇게 돼요. 흑인 근로자는 채용을 안 해 이렇게 된다고요. 네, 이해하시겠죠? 아니 백인보다 임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안 주겠지. 오히려 차별 계수까지 반영하게 되면 당연히 더 흑인을 고용 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사실 흑인의 임금이 백인 임금보다 약간만 낮은 경우에도 효용을 반영, 이거보다 약간 낮아도 사실은 효용을 반영한 기업 입장에서는 백인 임금이 오히려 흑인 임금이 백인 임금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흑인을 고용하지 않게 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보다 살짝 R점이라고 한 거는요. 비효용을 고려한, 효용을 고려한 차별이 약간 있는 거야. 그랬을 때도 아예 흑인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 여기 보시면 임금이 낮아질수록 흑인을 더 많이 채용하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긴 거야. D 이렇게.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흑인은 지금 노동시장에서 흑인이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수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자, 다시 왼쪽으로 가보시면요. 이제 흑인 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이 더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느 순간 편견이 작은 기업은 경계값, 그림에서 R입니다. R을 넘어서게 되고 그 기업은 이제 흑인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임금이 좀 낮다? 그럼 이제 흑인을 채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데 왜냐면 흑인에 대한 효용을 반영한 노동 가격이 백인보다 그래도 더 싸다 생각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흑인 기업이 되는 거죠. 흑인 기업이 되고 흑인을 채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각각 임금이 낮아질수록 흑인을 더 많이 채용하려고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흑인의 임금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서 더 많은 기업들이 흑인 기업이 되게 되는 것이고 요게 점차 하락하게 되는 거야. 요게 점차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흑인 기업이 되려는 거, 흑인에 대한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흑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흑인 기업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업을 의미하는 주어진 상대적인 임금에 따라서 몇 명의 흑인을 채용할까? 그걸 보는 겁니다. 자, 흑인의 낮은 임금에 그들에 대한 편견을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흑인을 이미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보다 많은 흑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게 되면서 흑인의 임금이 낮아진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흑인의 상대 가격이 거기 보시면 계속 떨어짐에 따라서 백인에 대한 흑인의 상대 임금이야. 상대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서 흑인 근로자의 고용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야. 흑인의 임금이 백인 임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되면 매우 큰 차별 계수를 가진 기업들조차 매수해버리게 될 것이고 흑인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흑인 근로자에 대한 시장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흑인 백인의 균형의 임금 비율은 흑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흑인 근로자의 노동 공급에 의해서도 영향받아. 그래서 이게 흑인 근로자의 공급이 어떻게 되는가에 의해서도 영향받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직이잖아요. 얘는 수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심플하게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탄력적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흑인의 상대 임금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항상 N명의 흑인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또 하나의 가정, 그러니까 차별 계수가 0보다 크고 또 하나의 가정은 흑인에 대한 공급은 수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흑인 백인의 균형 비율, 임금 비율에서는 흑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일치하게 되고 만약에 흑인 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이 균형 수준보다 만약에 임금이 좀 높다라고 하면은 여기요. 높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또 이렇게 하락하게 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임금이 여기까지 가게 되면 임금이 이제 고용량은 딱 이렇게 해서 멈추게 돼서 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흑인의 상대 임금이 다시 낮아지도록 하는 압력이 발생하게 돼요. 요게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는 요거보다 더 밑에 있는 거야. 밑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흑인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크니까 상대 임금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균형에서 흑인과 백인의 임금 격차. 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특성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흑인 근로자의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지점은 여기 보시면 1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그쵸? 원래 여기 상황은 원래 편견이 없는 상황에서는 임금이 이렇게 될 텐데 임금이 요거보다 밑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 의한 차별은 동일한 숙련을 가진 흑인 근로자와 백인 근로자 사이에서 임금 격차를 가져다 줍니다. 자, 여기서 편견의 존재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고용주는 근무 환경, 특별히 근로자들의 인정 구성에 신경을 쓰게 돼요. 모든 고용주가 흑인을 고용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흑인을 고용하는 데 따른 고용주의 비효용을 보상하기 위해서 여기 임금 차이가 뭐다? 예, 그렇죠.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상적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상 흑인 근로자들은 고용주들이 흑인 고용을 원하지 않는 경향을 완화시켜 보상을 제공해야 된다. 자, 다음 단락 보시면 흑인 근로자들이 기업에 배분되는 과정은 무작위가 그죠? 랜덤으로 되는 게 아니라 흑인 근로자들은 흑인 기업이 되기로 선택한 기업들, 그러니까 백인 기업이 되기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은 흑인을 아예 채용하지 않는다니까. 여기 있는 데서는 아예 흑인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라는 하는 기업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흑인 기업들이 채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 개수가 적은 고용주들이 흑인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흑인 기업들은 편견이 작은 고용주들과 매칭이 되고 백인 기업들은 흑인을 되게 싫어하는 편견이 큰 고용주들과 매칭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다음 단락 보시면 모든 기업이 흑인을 차별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기업들은 흑인 고용을 선호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떤 가정을 했냐면 흑인을 싫어한다, 흑인에 대한 차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만일 D가 0보다 작어 이거 이라면 이렇게요. 이라면 정실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야. 그러면 흑인을 고용했을 때 훨씬 더 해피해지는 거야. 자, 이런 기업들 중에 다수는 흑인 임금이 백인 임금보다 흑인에 대한 임금이 백인에 대한 임금보다 더 높아지게 되고요. 높은 경우에도 흑인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흑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 그래서 거기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이렇게. D 다시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반영한 그래프가 이거지. 여기 보시면 더 높은 임금을 주게 되는 거니까 1보다 훨씬 더 높은 흑인 임금을 받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401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줄 흑인 백인의 임금 비율은 1보다 클 수가 있다. 여기에 이제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돼요. 네, 흑인의 임금 대비 백인의 임금이에요. 백인의 임금 대비 흑인의 임금 요 비율은 1보다 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시장에서 흑인 근로자들은 흑인 고용을 선호하는 고용주들과 연결이 되고 백인 근로자들은 백인 고용을 선호하는 근로자들과 연결이 되고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자, 흑인들은 그들을 고용할 권리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기업들에 그들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결론은 뭡니까 하면 인종적 혹은 민족적 군락경제, 그래서 같이 모여 있는 거야. 흑인 기업, 백인 기업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것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매우 재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게 된대요. 자, 뭔가 볼까요? 많은 소수 인종 집단들은 소수 지역에 무리를 짓는 경향이 있고요. 보통 흑인은 이웃의 57%가 흑인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적 군집 현상은 소수인종 고용주들이 소수인종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많이 제공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끼리끼리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흑인에 대해서 편견이 있는
그런 고용주들에는 그렇게 편견가니까 백인 근로자들과 백인 기업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정실 인사가 돼서 흑인을 채용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고용주들은 오히려 흑인들과 같이 더 많이 모여 있게 됩니다. 군락 경제는 그래서 흑인들 및 다른 소수 인종들로 하여금 군락 외부의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부정적 효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차이나타운이나 코리아타운 뭐 등등등 그 나라 아시아인들끼리 모여 있고 뭐 그런 경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군락 경제의 그 시사점을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차별이 나오게 되면 고용주 차별이 출제될 가능성이 늘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차별 중에서요. 고용주에 의한 차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동료에 의한 차별과 고객에 의한 차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